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의 결과를 당신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돈이 충분히 넘치는 부자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외부의 조건, 환경에 따른 것일까요? 전 세계 80개국 200만 명을 백만장자로 이끈 하버에크의 백만장자 시크릿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합니다. 저자는 무일푼에서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부에서는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도록 따르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돈과 부에 대해 가진 잘못된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죠. 2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실천하는 행동 지침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자의 경험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보며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성공은 경제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는가?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운이 없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든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이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 원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다. 개 중에는 수천만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놓은 사람도 있다. 영하권 온도에서 몸이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이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졸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 나의 아버지는 주택 건설업을 하셨는데 적을 때는 10채, 많을 때는 100채까지 집을 짓곤 했다. 한 번 집을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담보로 걸고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야 했다. 따라서 집을 팔아 현금을 융통할 수 있기 전에는 항상 빚을 진 상태였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했다. 이런 시기에 아버지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을에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돈으로 보이냐?
너 미쳤냐? 물론 내가 받은 것은 애초에 받으려 했던 동전 몇 개가 아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식으로 노려보는 시선이었다. 지은 집이 팔릴 때까지 1년이나 2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 후에 집이 팔리고 나면 그야말로 돈통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유쾌하고 친절하고 아주 관대해졌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용돈 줄까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난 아버지가 전에 했던 그대로 노려보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았던지라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했다. 좋은 시절은 그렇게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좋은 땅을 찾았어 다시 집을 지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끔찍한 날이 닥친다.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 건투를 빌게요라고 답하면서 다시 시작될 힘겨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컥 내려앉곤 했다. 내 기억이 살아있는 6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이런 과정은 계속되었다. 21살, 내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했을 때에야 이 반복의 고리가 끊어졌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학교를 마치고 독립한 다음 나도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선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을 벌였다. 이상하게 돈을 조금 벌었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 꼭대기에 앉으리라 호언장담하며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1년 뒤에는 또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패턴이 근 10년간 계속되었다. 그 후에야 내가 사업 선택을 잘못했거나 동업자나 직원, 경제 상황 혹은 상황이 잘 풀린다 싶을 때 일을 그만두려는 나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그 변덕스러운 수입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인지했다. 하지만 나는 감사하게도 백만장자 마인드를 깨달았고 그 변덕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로부터 형성된 나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세팅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지금도 상황이 잘 돌아갈 때 예전의 나쁜 버릇이 가끔씩 고개를 쳐든다. 하지만 이제는 내 머리에 다른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런 감정을 얼른 파악한다. 콜로라도주 올랜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평소처럼 사람들이 한 명씩 무대로 나와 인사말이나 감사의 말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흐느끼며 무대에 올라왔다.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금 63살인데 책도 읽고 세미나에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강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손대보고 사업도 10가지 이상 해봤습니다. 일반 사람 10명을 합친 것만큼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좋았는데 빈손으로 끝이 났어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늙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훈련해보니 모든 게 납득이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 의식 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경제청사진이 나를 지배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공황시대를 겪었어요. 매일 일거리를 찾으러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죠. 오늘 배운 내용을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가 더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대답했다. 지식을 얻는 데 들인 시간을 절대 허비한 게 아닙니다. 마인드 은행에 숨어 실력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제 성공청사진을 만들었으니까 그간 배웠던 것들이 다 자원이 되어 성공의 추진력을 달아줄 겁니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은 대개 2차 세계대전이나 대공황을 거쳐오신 분들이다. 그런 부모님의 경험이 자식 세대의 돈에 관한 믿음과 습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떤 사람은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돼. 라는 무의식적인 주문에 따라 미친 듯이 돈을 써댄다. 반대의 경로를 밟는 사람들은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자칫 커다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는 의지의 힘이다. 굳을 날을 위해 저축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매일 굳은 날이다. 그런 짓은 그만하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대신 즐거운 날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축하라. 그럼 의지의 힘에 따라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해 부모의 경향을 따른다고 말한 바 있지만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 부모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두 분과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전 두 분의 돈 관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두 분의 인생도요.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충돌이 생기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다.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거야. 그 후에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베개나 손에 닿는 것 아무거나 두들겨 대며 울분을 토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분노와 반항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불태운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서 그렇다. 돈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만큼 분노도 커진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대답한다. 분노를 없애고 싶으면 돈을 다 없애버려. 그들은 그 요구대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돈을 없앤다. 과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이혼을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린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제 그들은 행복해질 테니까. 정말 그럴까? 아니다. 상황은 전보다 더 심각해진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 분노 대신에 돈을 뿌리가 아닌 열매를 던져버린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인데 말이다. 돈을 벌려는 이유나 성공하려는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동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돈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자. 세미나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이 얼마나 되죠? 손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안전해지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손을 든다.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사실 똑같은 동기다. 안전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불안감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가 돈이 아닌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돈이 없을 때는 앞으로 계속 무일푼 상태로 남거나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할까 두렵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바뀐다.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다들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면 어쩌나? 세금으로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즉 문제의 뿌리로 파고 들어가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당신을 다른 그럴싸한 인물로 바꿔주지 못한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도 살아가는 습관이 된다. 그 때문에 자신이 고갈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성공지향적인 사람, 노력파, 의지가 강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특징들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가 문제다.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 그 뿌리가 무엇인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돈의 양은 내면의 상처로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한다. 내면의 상처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충분치 않게 만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다른 무엇이 있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열쇠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적인 세상에 반영된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에 풍부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듯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당신의 뿌리에 배어있는 풍부함이 자연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 두려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동기를 끊어내면 목적, 기여, 기쁨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찾아낼 수 있다. 당연히 행복을 위해 돈을 없애야 할 필요도 없다.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나 정반대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반항하는 부모와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반항하는 심각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어느 쪽이건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이 부모님의 한쪽 혹은 양쪽의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당신의 청사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방안 온도가 22도라면 온도 조절기가 22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 더 흥미로워진다. 날씨가 추울 때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방안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질까? 물론이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온도 조절기가 작동을 시작해서 온도를 22도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날씨가 더울 때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방안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온도 조절기가 작동하여 온도를 22도로 끌어내릴 것이다. 방안 온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온도 조절기를 다시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공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당신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 즉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길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라. 사업, 마케팅, 영업, 협상, 경영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도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가 되어도 좋다. 하지만 큰 돈을 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큰 도구감이 당신 안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도구를 가져다 놓아도 당신에게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하는 만큼만 늘어난다. 아주 간단한 산수이다. 돈과 성공에 관한 청사진은 평생 당신에게 붙어 다닌다. 다행일까 불행일까? 불행이라면 청사진을 확인해서 바꿔야 한다. 이 문제는 2부에서 다룰 것이다. 모든 변화의 1차적인 단계는 인식이다. 자신을 지켜보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습관과 행동,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보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라. 우리가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은가? 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매 순간을 인식하여 선택하는 일은 몇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로봇처럼 과거에 주입된 조건과 오랜 습관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의식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과거에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현재 이 순간에 맞는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의식이 깨어날 때 과거의 자신이 아닌 오늘의 자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자신의 기술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과거에서 온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려 부적절하게 반응한 일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 의식이 깨어나면 자기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사실로 받아들였던 정보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 모습은 당신의 진면목이 아니라 남들이 꾸며놓은 모습이다. 당신은 녹화된 내용이 아니라 녹음기일 뿐이다. 컵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컵이다. 유전적인 특징도 여기에 한몫을 거둔다. 개인의 영적인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 모습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정보로 형성되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분명한 거짓도 아니며 옳거나 그르지 않다. 그러한 믿음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믿음이란 결국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전해진다. 또 세대와 세대를 거쳐 당신에게 이어진 견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 되는 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믿음은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믿음으로 바꾸는 편이 훨씬 낫다. 내가 강조하는 말 중 하나가 머릿속의 생각에는 모두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생각은 투자가 되거나 비용이 된다.
성공과 행복에 다가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한다. 당신에게 힘을 주거나 힘을 빼앗는다. 생각과 믿음을 현명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믿음은 당신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당신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만 의미가 있을 뿐 당신이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심으로 인생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더 정확하게 단언하면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 당신은 무언가를 믿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어차피 선택해야 할 거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 지원군이 되어주는 믿음,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 명심하자.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당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통해 과거의 벌목이 우리의 생각을 이토록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경제 청사진, 즉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단계는 저자가 제시하는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어릴 때 자신의 부모님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자기 이해. 자라면서 본 모습들이 당신의 경제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 선택. 그런 방식이 주입된 것임을 깨닫고 당신에게 변화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언. 내가 돈에 대해 배운 것들은 그분들 방식이며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자신의 경험담을 댓글에도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안정된 직장, 좋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밖에는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4단계를 통해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 부자 마인드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자 마인드를 실천하는 행동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